있습니다. 인사와 또 후보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마산의시장 우리 상인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상인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지금 일정이 모르겠습니다만 마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동을 좀 잡아 주십사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번 경선 때도 한번 이렇게 찾아뵐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깝죠. 그리고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이 별도로 지방법원으로 독립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마산지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그래서 법원이 이거 마산에 있었죠. 저도 그때 변호사 할 때 일주일에 3, 4일씩은 마산에 와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저의 고향이라 침대였고 또 늘 이렇게 제가 생활해 왔던 어떤 제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어축제 또 우리도 마산의시장 축제 다들 잘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어야말로 우리 마산의시장 그리고 또 화려시장의 가장 대표 상품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전어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아마 지급이 될 텐데요. 이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그런 우리 이제 옛날 말이 있는데 며느리도 물론 돌아오고 또 그 냄새에 우리 손님들도 더 많이 이 마산의시장으로 와서 우리 마산의시장이 더 이렇게 활기찬 시장으로 되고 또 더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산의시장 정말 아주 전통과 유수가 깊죠. 저는 한 250년 그런 역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 왔는데도 우리 국가의 제도가 또 국가의 정책들이 우리 중소 상인들 그리고 또 이런 재래시장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보호해주지를 못합니다. 참여정부 때 재래시장 보호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농촌문 전통시장이라고 이름도 좀 더 근사하게 그렇게 이제 바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경제 민주화 하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특히 중소상인들 그리고 재래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보호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제 첫 번째 이 정책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맨 처음 방문한 곳이 서울에서 합정시장, 망원시장, 대한민국의 그 전통적인 그런 우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거기도 대형 마트 입점 문제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오랫동안 반대 투쟁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또 농성하랴 한편으로 장사하랴 그렇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아직도 이 대형마트 입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의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저는 아예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는 지금처럼 입점 신고제가 아니고 입점 허가제로 바꾸어서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공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그것이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에 주변의 그 재래시장이나 공목상권의 매출의 10% 이상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재래시장의 일정을 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인들을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중소상인들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죠.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미 또 들어와 있는 그 대형마트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영업시간 규제 좀 더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래 품목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품 위주로 그렇게 거래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산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그런 대형마트에서는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함으로써 함께 서로 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순히 그냥 그 선거 때가 닥치니까 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지금 그 경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6%, 사상 지금 최하로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수가 죽었기 때문 아닙니까? 수출은 계속 잘 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출 잘 된다고 일자리 넣는 것도 아니고요. 내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수가 늘려면 우리 중산층 서민들 소득이 늘고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이분들이 시장에 와서 상품을 사고, 그러면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또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 성장 정책의 근간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본사의 횡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가 감당해야 될 광고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매장을 새로 확장하고 리뉴얼 하는 비용들을 가맹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세 상인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도 지나친 부담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줄이지 않고, 신용카드도 영세 상인 수수료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무슨 제대로 된 큰 그런 이렇게 잘 되는 곳은 수수료를 깎아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대출 수수료를 봐도 차등을 둬가지고 오히려 영세 상인들한테는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根本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도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예 소액 거래인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이렇게 결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불 카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폭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문제죠. 임차에서 장사하는 분들 지위가 정말 불안합니다. 이 임대차도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들어갈 때는 많은 권리금 이렇게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순탄하게 설계가 되면 또 다음 분들에게 권리금 돌려받지만 어느 날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되거나 무슨 그쪽에 재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임차인들은 아무런 권리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런 여기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우리 재래시장 또 시장들의 고충, 애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마사미 시장에 반갑습니다. 마사미 시장에 정정하고입니다. 네. 아까 질문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문 후보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우리 여기 상황하고 우리 현재 상황 너무 잘 아시게 돼서 또 말씀드리기 좋은 부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는데 지금 사실은 경제가 상당히 아까 문 후보님 말씀하시지만 3분기 1.6% 성장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데 이 서민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소상인들이 자살하는데 이 SSM이나 아마 대형 매장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걸 떠나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회사들이 대형 매장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SSM하고 조금 틀린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이 주위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허가제나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중소상인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해주시죠. 네, 저쪽에 반갑습니다. 정말 마사도시장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찬입니다. 마사도시장은 전국 최대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특수성은 발품 팔아서 생활하는 서민들이 유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이 신규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가 핸드폰 문화, 때로는 자동차 문화입니다. 그러나 골목골목 상권이 차량이 진입하기 힘들고 찾아온 손님은 거의 다 차를 갖고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로 우리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또 손님들은 찾아오는 손님은 보다 좋은 서비스, 대형마트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주차장마저도 무료 주차장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지 매입,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해도 좀 많이 이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재래시장을 관심을 가진다면 그 정도 손님이 찾아오게끔은 해줄 수 있지 해야 되지 않나. 이 서민이 작은 희망이고 현실에 부딪히는 고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질문 주십시오. 예, 부모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산 상인의 어시장 직원은 아니고요. 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이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게 된 거는 여기 상인의 대출, 소액 대출 해주는 그거 이제 감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서울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다 지금 다니면서 어려우신 분들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나름대로 좀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후보님은 그쪽 회사에서도 가까이서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저는 별명이 노무현입니다. 생긴 게 노무현하고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제가 전국의 시장을 다 일일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와서 거의 이제 말은 감사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영세 상인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 미소금융에서 하는 이 중앙재단에서 하는 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해서 사실 이 미소금융재단, 중앙재단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셔가지고 만든 재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기는 현 정권에서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까 대부분 이제 상인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대출금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휴면 예금을 쓰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영세 상인들이 제일 그 부유한 계층입니다. 지금 휴면 예금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도 사실 저는 굉장히 딱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개인당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이. 그리고 이제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또 대부분 뭐 휴면예금 이게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든지 누구 그 바뀌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함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상인에 이걸 맡겨서 상인에 저희가 휴면예금을 드립니다. 그냥 원금을 주면 상인에서 운영해서 이제 일정 조금 저리로 운영해서 이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상인에 조금 경비를 쓰고 그럽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불안해 하거든요. 이게 뭐 없어진다든지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기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그 서민들 금융 중에 전통시장 중에 가장 이게 그 좋아하는 부분이 기소금융 이 소액대출 영세 상인들 해주는 대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설현대화 이런 거는 다 그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소액대출은 개개인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 채권 해소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보증재단이나 그다음 이런 거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이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다음에 그 불단한 말씀을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84살입니다.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언제 중앙일보에 사설을 했었어요. 저 6.25 3년 용사에다가 7만 원을 준다. 이건 국경 문제다. 대한민국의 이 수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앙일보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전두환이 그리고 28만 원 있는데 28만 원 있는 데가 한 5년 됐는데 내가 지금 이것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듭니다. 근데 그 진짜 꼴무 죽게 되고 전두환한테 사가 있습니까? 그거 우리 못 받아냅니까? 우리가 뭐 어쩌면 많아도 막 구속을 하는 인물이 야당인데 전두환은 28만 원을 안 줘도 개안고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 98만 원 좀 잡아주고 좋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모임 아닙니다. 이건 똑딱이 모임인데 대전에 갔습니다. 하니까 조인을 하나 줘요. 그 뭐 이렇게 박사모를 해놨습니다. 박근혜 사모하는 모임이다 그 말인데 그래 나를 하나 받아가지고 문재인에게 모이라 이래가지고 내자 그랬지만 어디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어는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와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 3대 운동을 한번 벌립시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까 그 회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회장님 말씀 끝으로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려운 자리이지만 정말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 정부에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면 16년으로서는 정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상인 연합회 회장님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역시 이제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이미 그 공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공약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중소기업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종, 이 부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가지고 이 중소기업만이 하게 하는,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업종은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식자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또 그럴 경우에 이미 그러면 진입되어 있는 또 대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약을 권고해서 점차 그 시장에서 빠져나가도록, 물론 시간을 좀 충분히 또 드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제도가 참여정부 때까지 있었는데, 사실 참여정부 때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제 없앤 이유가, 그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의 이 조합들한테 오히려 더 이제 무슨 특혜가 주어지고 오히려 이제 공정한 그게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그 배경 속에는 그때는 뭐든지 규제는 나쁘다, 규제는 자꾸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특권을 막는 규제, 또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제,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제, 이런 규제들은 바람직하고 좋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이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때 중소기업 이게 보호종 이거 없앴던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옳지 않았던 판단이라고 저는 반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음 정부 교체하게 되면 반드시 이 법을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재래시장 이제 보호특별법, 또 요즘은 전통시장 이렇게 보호특별법 하면서 정부가 지원한 것이 현대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지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빗물이 들지 않게 하고, 이런 정도도 예산에 또 한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시장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보지 못한 시장이 많죠. 물론 이제 그것도 다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계속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서 그 일도 더 해나가야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그게 다가 아니고,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주부들이, 또 젊은 이 세대들은 또 부부가 함께 아이까지 안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다 이제 시장을 찾는데, 그러자 보니까 그냥 주차장이 있는 곳 찾게 되고, 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도 주차하기 좋은 곳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자꾸 재래시장은 멀어집니다. 이 재래시장에 젊은 세대, 젊은 주부들을 오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지붕 만들어주고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주차장 같은 게 완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LO가 무슨 돈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게 재래시장 근처에는 또 적합한 부지가 또 잘 없고요. 땅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상인들도 함께 좀 노력하고, 정부도 보다 더 과감한 지원을 해서 이 주차장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이 재래시장에 대한 보호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젊은 세대나 주부들을 자꾸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분들한테 우리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좀 적어도 규모가 좀 되는 대기업들은 무슨 상여금 같은 걸 줄 때에도 직원들에게 이런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들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누어 주면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게 되고 이 재래시장도 한번 찾아 버릇하면 오면 참 정겹고 좋은 곳이거든요. 이게 뭐 마트하고는 다른 또 재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걸음만 한번 오게 하면 저는 뭐 아주 이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방금 이제 소액대출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서민들에 대한 가계 부채 문제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이자 제한법 이렇게 더 강화해서 이자율도 연간 25% 이하로 낮추고 또 피에타 상품 만들어서 채권 주심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또 채권 주심 과정에서 의금 유인 같은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남는 이제 허점이 오히려 우리 이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런 돈을 제대로 대출받을 곳이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턱은 높고요. 옛날에 서민금융을 위해서 마련했던 생활공고라든지 신협들은 오히려 지금 더 이제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고 한동안 이명박 정부는 메가뱅크업을 해가지고 뭐든지 은행을 대규모로 세계적인 규모로 만드는 것이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지역은행들 다 문 닫게 만들고 점점점 서민들한테는 이 은행 문턱을 높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서민들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하면 일수도 쓰게 되는데 일수도를 하루 매일매일 이제 이자 나가는 거 보면 하루로만 생각하면 별 이자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합산하면 사실은 이자율이 거의 200%, 300%가 넘습니다. 근데 일꾼들을 그렇게 그런 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도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금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뭐 발장 다 도루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소금융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 이렇게 이제 뱅크 뭐 이런 것도 마이크로 대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소금융도 참여정부 때 시작했는데 그 주 재원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이자 시효가 지난 이자들 이런 이자들을 이제 재원을 해서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미소금융이나 소액금융들을 크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민대출 기능도 크게 확대하고요. 제가 아까 저 기자회견 자리에 가서는 경남은행도 이렇게 분리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또 이 지역은행이 또 생기게 되면 지방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대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메가뱅크가 사기지다 이런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경선 때 창원에 오셨는데 그때 아구탕이 먹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산까지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마산에서 아구탕을 한번 먹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중에 또 오실 텐데 그때는 마산 의시장에서 아구탕을 한번 대접을 하는 걸 약속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거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